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8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지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까지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 함수 드디어 나왔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이고 우리가 함수에서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순서쌍과 좌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x의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y가 x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의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x의 함수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 X자루를 샀더니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500원짜리 볼펜 우리가 한 자루 사면요, 얼마 내야 되죠? 네, 500원을 내야 돼요. 두 자루 사면요, 네, 1000원을 내야 되죠. 세 자루는요, 네, 15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금액 y1은요 볼펜의 개수에다가 500원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x의 값은 변해요.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혹은 우리가 확 변해서 한 25자루 정도 샀다고 해보죠. 그럼 y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25에서 500을 곱한 값이에요. 몇 개 정해지죠? 하나 결정돼요. 그래서 1번은 함수예요. 함수.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시내버스 요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금 X1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우리 경기도 성인들의 기본적인 요금은 1,050원이에요. 1,050원을 내면요, 한 정거장 갈 수 있죠. 두 정거장은 어때요? 네, 세 정거장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의 거리는 그 정거장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는 내가 1,050원을 내게 되면 한 정거장을 갈 수도 있고요, 두 정거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은 하나예요. 돈은 하나를 냈는데 갈 수 있는 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다. 네.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하나 결정되면요, y의 값이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함수에서 함수값을 자꾸 물어봐요. 문제에서는 함수값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함수,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 문제에서 y는 50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식을 함수 영어인 펑션의 약자인 f를 따서요, y는 fx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때 x의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은 우리가 다른 말로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함수 fx가 35x래요. 이때 x가 2일 때 함수값을 구하래. 함수값. 함수값을 구해라. 그럼 무슨 얘기냐? x의 값에 정해지는 y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fx는 35x인데 x가 2라고 했죠. 그러면 x 대신에 우리는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70, 즉, 자,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0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보다 완벽하게 써주면 x가 2일 때 fx 값이니까 f2는 7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x가 2일 때 아까 x를 지우고, 우리 여기 있던 x를 지우고 2를 대입했죠. 그것처럼 여기 fx일 때 그 x도 지우고 2를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마지막인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함수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선생님 시간에는 지금 함수를 되게 쉽게 배웠죠.
네, 함수라는 기본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배우게 될 순서쌍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쉬워지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이란 뭘까요? 순서쌍과 좌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용어를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좌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좌표는 우리가 이런 수직선 위에서 어떠한 점이 있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수직선이 아니라 이런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평면이에요. 수직선 하나로는 평면을 나타내기 힘드니까 오른쪽 그림, 이런 그림과 같이 수직선을 2개를 이용합니다. 2개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순서쌍이라고 하는 건 이런 평면에서 이 좌표가 수직선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점, 자, 선생님이 이미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요 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각각의 수직선에 2가지가 있겠죠. 요 2가지를 하나의 쌍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좌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이 좌표 평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 점을 A라고 얘기해 볼 거예요. A. 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가로로 뻗어 있는 이 점에서는 이렇게 선을 내려보니까 가운데 있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1칸, 2칸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표를 2라고 얘기해보죠. 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위로 가는 게 1칸, 2칸, 3칸 이동했네요.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럼 A의 좌표는 우리가 2와 3을 이와 같이 순서쌍을 이용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점을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자, 이쪽에 우리가 점을 M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M이라고 하는 걸 또 여기 2개의 수직선이 만나는 곳에서 보니까요, 왼쪽으로 1칸, 2칸, 3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3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로선으로 보면 아래로 1칸, 2칸을 가야 되죠. 여기는 -2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M을 우리는 순서쌍으로 -3과 -2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약간 이제 감이 오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용어를 곁들여서 얘기해 볼게요. 수직선이 2개가 만나는 점, 우리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영문자 O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그리고 가로의 수직선을 우리는 X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 그리고 위쪽이 양수 방향이고요. 왼쪽이나 아래쪽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얼만큼 갔느냐, 오른쪽으로 3칸 갔다 그러면 +3, 왼쪽으로 5칸 갔다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해봤다면 반대로 이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볼 거야. 먼저 A 3,2예요. 자, 먼저 3칸 가야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3칸. 위로 2칸 가야 돼요. 하나, 둘, 이 점이 A점입니다. 자, B라고 하는 거는요,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돼요. 왜 아래쪽으로 3칸 가야 되죠. 네, 여기가 B네요. C 왼쪽으로 2칸 가고요. 위로 1칸. 자, 이 점이 C입니다. D 왼쪽으로 1칸 가고요. 아래쪽으로 2칸. 이 점이 바로 D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순서쌍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직접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했죠.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곁들이자면 우리가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상을 얘기할 때도 알파벳 순서가 X가 먼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X 좌표고요. 뒤에 있는 것을 Y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일부러 적게 했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